마음은 언제나 청춘 당신과 함께라면 좋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시니어스쿨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니어시죠. 용도 변경 리포터 우리 변용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하면은 단풍 그리고 뭐 가을 거지도 생각나는데 선생님 가을에면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많은 생각이 많죠. 네. 근데 요즘에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프로그램 청춘 애청자 모두가 가을처럼 희망하던 일이 알차게 결실로 이어지시면 하는 생각도 해보여. 제일 좋죠. 네,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합니다. 뜻한 바 다 이루어지시길. 선생님 가을이 되면은 그 변은 이제 곡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예, 예. 밤나무는 밤, 상수리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거 맞죠? 상수리에서 예, 상수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리에서 도토리가 도토리입니다. 나오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참 아낌없이 주는데 이른 봄부터 여름지나 땀 흘리면서 키운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데 참 좋은 계절.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자연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어떤 시선으로? 참 좋은 시선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떤 지혜도 자연이 주잖아요. 네. 하나 예를 들면은 배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듯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무슨 인문학 강좌 시간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생활 자체가 인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 종로구 자활센터라는 곳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서 관심을 네. 모았는데요. 네. 우리 선조들이 돈에는 눈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돈은 아끼는 사람에게 따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돈에 눈이 달렸을까요? 못 봤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또 돈에 눈이 달렸더라고요. 네. 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돈에는요. 유명한 분의 초상화가 그려져 물론이죠. 있고 네네. 모두 눈이 선명해요. 예. 우리의 경우는 세종대왕님이 떡하니 지켜보고 있고 예. 신사임당 그렇죠. 대개 유황 선생님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눈이 있네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아하 이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어머 그렇구나. 눈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시선이 정말 중요하구나. 선생님 돈에 눈이 달려 있으니까 이 돈을 제대로 봐야 돈이 붙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돈 좋죠. 그럼요.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요즘 돈 이야기하면 속물 같아 보였어요. 시체말로 입으로 말하는 걸 좀 꺼리기도 해요. 아니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이중적인 거죠. 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돈만 좋아하지는 않죠. 그죠? 예. 근데 돈을 싫어하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무슨 우리 역사적 성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금보기를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일러주신 분 말씀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꼭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사람을 따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돈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은 인간 행복 요소의 5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돈에 대한 생각 어찌 보면 좀 속물스럽기도 하고 금기스럽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돈을 잘 쓸 수만 있다면 또 제대로 번 돈이라면 네 감사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자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 요소 5가지 중 하나가 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세계 가치 조사라는 네. 기관에서요. 특히 노후 행복 요소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건강, 네. 가족관계, 네. 친구, 일 그리고 돈이에요.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 없이 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특히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도 갈 수 없고 참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행복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 대체로 전반생에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다 쓰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한 돈은 제대로 마련해 두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수명이 100세 장수 시대로 네. 늘어나서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뭐 자녀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예. 자식에게 부담 안 주고 이제 부모는 부모 세대로 살아야 할 텐데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네. 있겠는데요. 사실상 많은 방법이 없어요. 네. 실제 이제 모아둔 돈이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시체 말로 그렇죠.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또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늦은 나이까지는 그렇죠. 이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국민연금 받는 경우에도 연금액의 적정 노후 생활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은 다소 연금액이 높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노후 생활비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요즘 주택연금 가입에 관심 갖는 시니어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 시니어들은 대체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건 몰라도 집 한 채는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바뀌고 네. 있어요. 또 자녀들 생활도 어려워져서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자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가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만드는 방법, 예, 지금 버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자식들이 아버지 집만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자식들의 희망을 꺾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요. 네네. 자녀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주택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측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제의 어떤 규모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요. 또 뭐 상속세라든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요. 네, 맞아요. 평소 부모님 생활비를 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습니다. 겨우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빠듯하게 살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아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살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변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요.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다루었어요. 근데 자녀들 생각도 물어보고요. 근데 50분의 그 자문단 부모들이 찬반 토론을 한 후에 표결에 붙였어요. 네.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고요. 네. 다른 의견은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찬반이었어요. 예. 그는 표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주택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부모가 손을 벌리지 않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쵸? 자식들도 인터뷰한 자식들도 거의 그 편이 많았고요.
그리고 부모들 자체도 투표를 한 결과요. 예. 12대 38로 부모의 노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주택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그렇군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만 해도 지분 하나 건드리면 안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 생활비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들을 많이 선호하셨는데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부모 마음, 자녀 생각이 일치했다. 네. 그러면 이제 방법 찾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택 활용 방법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네. 예,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을 활용하는 길이 네.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네. 집 한 채 가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네.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사망해도 그 내용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집값이 떨어져도 처음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을 받아서 여유롭게 사는 어르신들 보면은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좀 더 좀 당당하게 노후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네. 살아서 그렇겠죠. 예.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결과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혹시 며느리나 또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용돈이 좀 더 생기니까 네. 친구들과 차 한 잔 또는 네. 막걸리 한 잔도 하는 그런 여유를 즐기더라고요. 예. 이왕이 뭐 주택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택연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가입 조건, 월 수령액 얼마나 될까요? 가입 조건은요. 부부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금년 안으로 가입 연령이 50세 중반으로 낮춰질 전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은 부부가 합산해서 네. 그러니까 부인 명의로 돼 있고 남편 명의로 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합산해서 9억 원 이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로 바뀌게 될 예정이어서요. 금년 말쯤이면은 시가 12억 원 정도의 주택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될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요.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가입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네.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70살에 7억 원 주택을 가입하면은 매월 169만 원. 네. 그리고 5억 원 주택을 가입하면 매월 149만 원을 받게 되어요. 네, 네. 그래요. 그 정도 수익 생기면 노후 생활비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55세에서 79세까지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주택연금 169만 원을 더한다. 2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부부 두 분이 뭐 생활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욕심이야 우리 네. 한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 최적 생활비가요. 월 한 23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금액이면은 뭐 손주 장난감 하나 사주고 또 부부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정보는요. 그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요. 재산세를 25%나 감면을 해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 이 경우에는 최대 13%를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살다 보면은 목돈이 필요할 때도 생기는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있어요. 없을까요? 일시에 또 목돈을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돈이 행복 요소의 하나인데 돈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기 인생을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생활비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럼요. 모르죠. 네, 맞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되어서요. 네. 자식들이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요. 네.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효과도 주지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효자다 이런 얘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수산업 협동조합하고요. 농축협에서 주택연금을 지급해서 가입하기가 좀 더 편리해졌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돈 이야기 해주셨는데 행복 요소 중에 하나 돈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정보는 없나요? 많죠. 네. 계속 할까요? 좋아요. 사실상 이제 돈을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지만요. 돈을 쓰는 방법도 사실상 중요하죠. 네.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껴야 하고요. 네.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안 쓰는 것도 요령입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낀다. 이게 정말 필요하죠. 쓸 필요가 없는 곳에는 쓰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실천이 잘 안 되니까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우리 시니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철의 경우는 우대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우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전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요. 이런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사용하면은 15%나 할인된 금액 월 5만 5천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실제 많더라고요. 네. 5만 5천 원이면은 뭐 한 달 내내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그렇죠. 그냥 다닐 수 있으니까 전기권을 좋고요. 끊어서 다니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이발도 그래요. 네. 이발 머리 깎는 것도 종로 상가 쪽에는 이발료가 4,000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동네 미용실이나 일반 이발소에는 아마 최저 1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4,000원에 깎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상가 쪽 가끔 나가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발도 예, 예. 하시고 식사도 저렴하죠. 맞습니다. 식사가 아무래도. 예, 네. 예. 그것도 이발 솜씨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가면 다 친구가 된다면서요. 구수하게. 그렇습니다. 같은 또래들이거든요. 네네네. 같은 입장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네. 저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멋있으세요, 선생님. 그렇죠. 스타일 좋으신데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요. 네. 시간도 적게 걸리고 네.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시간, 그렇죠. 돈도 절약하고요. 한 달에 10,000원에서 4,000원에 깎으니까 6,000원 절약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72,000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것이 필요한 분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니 손주 장난감 선물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전략한 그 돈을요.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는 쪽이에요. 감동이다, 선생님. 그분들에게 72,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진짜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네요.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쓴다면 그렇군요. 그 전략한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소비를 해서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나보다 더 어려우신 분을 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게 바로 이제 돈을 감동입니다. 잘 쓰는 방법이 되겠죠. 진짜 아름답게 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전기권을 끊으면 훨씬 더 할인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발료가 그쪽은 4,000원. 예. 그 음식도 싸더라고요. 그리고 예. 오래된 식당들이 많아서 맛있어요. 네, 맛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예를 들면은 해장국 그냥 네. 시간이 잘 맞지 네. 않아서 하면 2,000원에 해장국 한 그릇을 거뜬하게 들 수도 있는 아니, 곳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 그 직원 중에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끔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종로 상가를 갔는데 혼자 갔어요. 근데 예, 예.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이 머리가 좀 허해요. 예, 그래서 예.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처음 본 사람이라도 뭐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이를 본인보다 한 10살, 뭐 20살 많게 얘기를 했는데 눈이 다 어두우시니까 다 믿더래요. 그래서 그날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과 친구하고
이제 본인이 아직 직장을 다니니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다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해서 완전 행복한 시간 보냈다 해서 정말 멋있다. 오후를 너무나 멋있게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런 시니어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그분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경험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좋은 점을 또 배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온 삶이 역사라서 찻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편에 그런 드라마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한 시간 보냈다 해서 좀 훈훈한 이야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지혜롭게 돈을 아껴서 그 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어려우신 분을 또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진짜 멋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느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꼭 필요한 분에게는 맞아요. 너무나 큰 돈이 되고.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물건 살 때 1,000원 없어서 물건 못 사요. 무조건 그거 안 깎아주고 진짜 정말 그게 굉장히 500원도 큰 돈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안 깎아주면 못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쓰면은 너무나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노후 자금 모아두지 못했고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지금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나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경제상식 시니어 리포터 변용도 선생님과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가을 맞으십시오. 네.